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희쌤 이동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네. 이번 시간은 134번 세계를 놀라게 한 칠레 재헌회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칠레는 저기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세로로 길쭉한 나라죠. 거기서 선거를 하는데 선거가 헌법, 그러니까 새로 헌법을 새로 만드는 재헌이라는 얘기는 헌법을 새로 만든다를 재해서 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제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헌법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기 위한 어떤 지향점이 바로 헌법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헌법은 그 시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도 헌법은 1987년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날 우리가 7월 17일이군요. 7월 17일 날 이제 지금은 안 쉬지만 예전에는 국경일이었잖아요. 공휴일이었잖아요. 이때 이제 헌법을 이제 제정을 했지. 그리고 여러 차례 개정을 고쳤어요. 고쳐서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은 우리가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87년 헌법에 의해서 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2021년이고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이러한 변한 시대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아직까지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안 되고 있어요. 이 글도 칠레의 헌법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칠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준님의 글입니다. 1문단 보겠습니다. 5월 15일, 16일 양일간 칠레는 2021년 역사의 변곡점이다. 엄청난 포인트, 터닝 포인트 선거를 치렀다. 지방선거와 함께 새 헌법을 만들 재헌회의 선거가 실시됐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놀라운 결과였다. 1970년대에 이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시대를 끝내자는 이들이 절반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과반수 이상이니까 끝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자유주의란 말은 자유주의이고 앞에 신자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직 경쟁을 강조해서 지나친 경쟁을 강조해서 다 같이 살지 못하고 최고 1등만 기억하는 그런 2등은 없어버리는 그런 걸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이라고 하거든. 끝이 없는 무한 경쟁의 사회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끝내자는 사람들이 절반 넘게. 그러면 제대로 되면 끝날 수 있겠네, 이거를. 자, 그래서 70년대에 그 아옌데라는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해서 이제 어떤 평등 위주로 어떤 부자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그 사회를 이상사회를 꿈꿨는데 그만 이것이 군사 쿠데타로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 그때 나온 사람이 피노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여러분 좀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옌데라는 사람이 대통령궁에서 쿠데타 군에 맞서서 총격전을 벌이다가 최후에는 이제 끝내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은 되게 멋있잖아. 대통령직에서 그냥 물러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쿠데타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한 거지. 그런 역사를 그때부터 계속 독재에 신음하고 있었던 거지, 이 나라가. 자, 이번 선거의 발단은 2019년 말에 격렬한 저항 운동 때문이다. 그러면
격렬했다는 말은 엄청 셌다는 얘기잖아. 그치? 뭐 때문에 저항했냐? 요게 이제 그 요금 인상. 어쨌든 지하철 요금 인상. 이게 신자유주의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금 인상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거지. 경황한 우파 정부는 우파라는 말은 좀 이제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기득권 세력이 새 헌법을 제정해 대중 요구를 받아안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시위를 잠재우고, 왜냐면 시위가 너무 세니까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거든. 그래서 일단 약속을 들어주고, 야야, 알았어. 니들 말대로 해줄 테니까 일단 좀 해. 이랬던 거지. 궁여지책이란 말은 어쩔 수 없는 계책이었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시민이 거부 입장을 보였어. 뭐야 이거. 시위해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저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했는데, 개헌 약속이 의회의 동의를 얻자. 약속이 지켜질 것 같으니까, 그래, 알았어. 니들 말대로 시위 안 하고, 그래, 헌법 한번 만들어 보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위가 좀 이제 누그러들고, 이런 어떤 게 변화가 된 거지. 자, 그 다음 3문단 보겠습니다. 저거 좀 지울게요. 자, 이런 분위기는 작년 10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확인됐다. 2020년이겠죠? 지금 2021년이니까 79%가 개헌에 찬성했고, 기존의 의회가 아니라 재헌회의를 소집해 새로 의회를 구성하자. 새로 의회를 구성하자. 근데 이 의회 하는 일은 헌법을 만드는 의회다. 헌법안을 작성하자는 투개표를 던졌다. 기존의 의회는 안 되고 새로 바꿔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우파의 반발을 의식해 재헌의회가 아니라 재헌회의라 했지만 어쨌든 2019년 항쟁 이후의 여론을 반영한 새 대표기구를 소집해 새 헌법, 그러니까 새 대표기구가 새 헌법을 만드는 거야. 왜냐면 기존의 의회라면 아무래도 새로운 정신을 담지 않을 수 있잖아. 자신의 기득권을 좀 이제 더 지키려는 쪽으로 헌법을 만들면 이거는 두두밥도 안 되는 거니까 야 새로 해. 했던 거지. 그래야 실시된 재헌회의 선거에서 최대 승자는 2019년 항쟁 블록이었다. 그러니까 항쟁을 주도했던 시위를 주도했던 그 측에서 가장 많이 최대 승자가 됐다. 우선 공산당, 확대 전선 등이 결성한 급진 좌파 선거연합이 18.7%를 얻어 집권 우파를 바짝 뒤쫓는 2위가 됐고, 반면에 타협적 민주화를 주도하며 오랫동안 우파와 함께 양대 세력을 이뤄왔던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등 중도 세력은 14.5%를 득표하여 4위로 주저앉았다. 지방선거에서도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급진 좌파가 승리하고 대선 예비주자 중 여론조사 1위도 공산당 소속 레콜레타 시장 다니엘 하두웨인 것을 보면 급진 좌파가 상승세이다. 급진 좌파가 이제 항쟁 블록 주로 이제 기존의 집권의 어떤 기득권 세력을 없애고 그동안 이제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주가 되는 이제 급진 좌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문단 보겠습니다. 헌데 이보다 더 충격을 준 것은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었다. 무소속, 그러니까 정당 갖지 않고 입후보한 거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거야. 약진이었다. 그러면 국민 중에는 어느 정당에 속한 사람들 뽑을 수 있지만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인물이 좋아. 그러면 인물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그 사람을 뽑아주는 거지. 총 155석의 국회의원 자리 의석수에서 전체 의석수에서 무려 65석이다. 무소속이. 하지만 정당은 없지만 그래도 이분의 어떤 그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향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색깔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가령 무소속 의원 중 26위는 민중명부라는 선거연합을 통해 진출했는데 이들은 2019년 항쟁 주역 중 기존 정당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2위 했다 그랬잖아. 18점 몇 %로.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합치면 그래도 좀 이제 우파가 아니라 좌파 쪽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겠지. 대개가 페미니즘 운동가이거나 환경운동, 선주민운동 투사들이다. 페미니즘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성을 좀 더 뭐랄까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긴 하지만 그 근본에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똑같이 존중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좀 알고. 그러니까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본의 개발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그런 것들 선주민운동이다. 남아메리카가 원래 원주민이 있잖아. 원주민과 유럽의 식민지 통해서 이주한 사람들 간의 균형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운동도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다양성의 가치를 다 반영한 의석이 된 거야. 이런 성향의 무소속 법학과 그중 좌파 의원들로 이루어진 2019년 항쟁 블록이 절반 이상인 거야. 과반이니까. 절반을 넘었다는 얘기니까 50% 이상을 차지해서 그러면 표를 대결하면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항상 이기니까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바대로 그동안 걸어왔던 대로의 길을 가는 헌법을 만들게 되겠지. 그러면 헌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법은 다 헌법에 거의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위 법들도 그쪽으로 방향으로 신자유주의를 없애고 경쟁이 아니라 같이 다 함께 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지. 물론 쉽진 않겠지만 갈 수 있겠지. 그 근거가 이제 헌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이제 용문단 헌법안은 재원회의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 내년 이맘때에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의석 분포만 봐도 새 헌법 내용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된다.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군부 독재 잔재를 씻어낼 테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고 또한 민중은 좀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해요. 경제사회적 권리를 확대해 양극화 해소하고 복지정책 좀 더 강화하고 하겠지. 신자유주의 체계의 종식 끝 선포할 것이다. 비토권은 거부권이야. 거부. 그런 법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가 3분의 1 이상인데 그런 거를 우파가 실패했어. 거부할 수도 없는 거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겠지. 도도한 시대정신, 거대한 시대정신. 시대정신은 뭐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 약자가 서로 각자의 가치에 맞게끔 존중받는 것. 이런 거지. 맞서 힘들 것이다. 그렇겠지. 이런 칠레 상황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지. 좀 지울게요. 비교하면 꼴찌가 첫째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 그러니까 역전 상황의 역전이네. 칠레와 한국 모두 80년대 군부정권에 맞서는 치열한 투쟁 끝에 민주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이 군부정권과 타협해서라도 어쨌든 새 헌법 채택해. 이게 1987년 육공화국 헌법이에요. 근데 칠레는 80년에 군부정권이 제정한 헌법을 폐기하지 못했어요. 시작은 우리가 더 앞서 나갔지. 이제부터 한국의 민주화가 칠레보다 앞선 측면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 2021년은 상황이 반대야. 군부독재 잔재의 현행 헌법, 1987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 덕분에 칠레에서는 이거 아니군요. 이거는 이제 칠레의 상황이니까 1980년대 이거겠네, 그지? 이거였고 개정 요구 덕분에 칠레에서는 오히려 21세기 생태 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할 민주공화국의 새 방향을 토론하고 합의할 기회가 열렸다. 물론 이 기회를 연 것은 거대한 대중투쟁이다. 그러니까 칠레의 상황은 앞으로는 더 나은 헌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고 우리는 아직 좀 부족하네. 우리가 마땅히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실험이다. 우리도 칠레의 상황을 잘 봐야 된다. 대중운동과 국민투표, 재헌회의 소집, 새 헌법안 내용까지 모두 말이다. 한국 사회도 한 세대 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87년이니까 한 30년 넘었잖아. 그지? 낡은 헌법이 좀 낡았어. 아까 말했잖아. 헌법은 시대의 가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이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나아가야 할 시대의 방향을 얘기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게. 언제까지고 속 좁은 정치인과 언론이 강요하는 이대남, 20대 대학생 남자, 이렇게 논쟁 따위에나 머무를 수는 없지 않은가. 뭐랄까, 좀 수준의, 어떤 토론의 수준을, 뭐랄까,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헌법의 87년 헌법을 좀 개정하는 그 취지의 글이 되겠어요. 칠레는 앞서가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도 좀 더 수 높은 이제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수 높은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호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헌법하면 좀 먼 일인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헌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헌법이 법치국가에서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것은 다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이 어떠하냐 따라서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밝은 미래를 담은 헌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정도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